자, 문제 5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축적 변경이죠. 요거는 별표가 5개가 됩니다. 올해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단 축적 변경 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것 이렇게 이제 구해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5번 여기 이제 보시죠. 자, 1번의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지번부의적에 서로 다른 키워드가 여기 나왔네요. 서로 다른입니다. 서로 다른. 자, 축적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포인트 신청이죠. 직권이네요.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해요.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이 말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통일성. 하나 요건이 하나 나왔네요. 축적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이번 지문은 축적 변경하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이제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랬죠. 소유자는 세자, 토지 두자.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 맞네요. 자, 3번 지문을 보죠. 축적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로부터 시행공고를 점유하고 있는 경계입니다. 경계점 표지. 이 경계점은 자, 경 하나, 그다음에 둘, 셋, 세자가 되죠.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30일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지문에 대해서는 이제 축적 변경의 요건을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특히 통일성 하나 더 추가한다면 통일성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밀성이라는 게 추가가 되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통일성, 정밀성, 관리 요 포인트를 잡고 자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3분의 1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대해서 경계점 표지 세자. 그래서 30일 이렇게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1번 집은 5, 2번 집은 5, 3번 집은 5가 되네요. 4번 지문입니다. 자, 축적 변경 청산금의 납부죠. 요 납부에 대해서는 이제 따끈따끈하죠. 요게 이제 자,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틀린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 특히 4번에 대해서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숙제해 두세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뭐예요? 6개월.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 그러면 납반 6이라고 좀 확인해 놓고 그러면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러면 납부도 6월이요. 수령도 6월이요. 받은 날로부터 6월이고 한 날로부터 6월. 그래서 납반 6, 수한 6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4번은 X가 됩니다. 자, 5번 지문에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축적 변경 확정 공고는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지체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그러면 우리 축적 변경의 토지 이동 시기가 뭐냐? 그러면 이 토지 이동 시기가 뭐냐 물어보면 확정 공고일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확정 공고일은 언제냐?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그때는 대표적으로 지체 없이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축적 변경은 올해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그래서 납반 6, 수한 6.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 자로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특히 잘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리 더드림 교재 기출문제집 바로 문제 6번. 자, 페이지로 봐서는 138페이지입니다. 자, 더드림 교재 요약집 옆에 깔아놓고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6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를 대신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의 신청이 되죠. 그래서 대의 신청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또 거진 100%가 됩니다. 그래서 대의 신청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거.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특히 대의 신청의 이치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토지 이동 신청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A적 측면으로서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신청한다? 대표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라는 걸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바로 대의 신청이 되겠죠. 그러면 요 도시개발 사업과 대의 신청의 공통점은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모르니까 통지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한번 요 포면에서 한번 정리해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대의 신청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강력하고요. 올해 2.5점짜리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가 있어.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대의 신청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4번은 우리 6번 24의 기출문제라서 우리가 보죠. 민법 1번입니다. 민법 204조에 따른 요거는 채권자 대의 신청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강화하고요. 주차 전용 건축물 이런 것들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아닌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는 해당 토지에 여기 관리하는 행정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고요. 특히 요 4번 지문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무슨 사업이? 공공사업이 되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자,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공공사업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8개 지목 다시 한번 잡아둬야 돼요. 학철수, 자, 천재구, 유도가 됩니다. 유가 바로 대표적인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4번 지문에 대해서 5가 되네요. 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는 그러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라는 포인트가 하나 빠지고요. 그래서 관리인이라는 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관리인이 있죠. 그러면 공동주택이니까 사업시행자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특히 이 지문에 대해서 특히 이 가로 안에 조심하시라고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인자가 선임한 대표자, 이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 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요 4번과 5번 반드시 잡아 두셔야 되고, 자, 또 하나 잡아둘 거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둬서 올해 대의 신청은 별표가 5개짜리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 그랬죠? 2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의 6번과 관련돼서는 샘플로 잘 잡아요. 대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표가 5개니까.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문제 7번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식 및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여기에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1번 봅시다. 1번의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 소유자는 자, 여기로 출발했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죠.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변경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요거 때는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포인트죠. 의무적인. 그럼 우리 분할 대상 토지에서 대표적으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있는데 요거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여기 일부다. 무슨 변경? 형질 변경이다. 요 자리 잡아야 되고 며칠? 60일. 요 때는 하여야 한다.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 그러면
패턴이 1번의 패턴은 일부 형질 변경 60일 하여야 한다. 완벽한 문장이 되네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자, 2번 질문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은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소관청은.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의미를 툭 치면 뭐냐? 바로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바로 직권이야. 직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적공부의 등록상의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 정정 아주 중요하죠.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변동.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요거예요. 소유자 변동. 그러면 요 소유자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요 소유자는 바로 대표적인 권리야. 권리 관계의 변동으로서 뒤에 그럼 이쪽으로 봐줘야 되겠죠. 소유자 정리결의서 맞는 이야기가 되죠. 만약에 소유자 변동인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나오면 X가 돼요. 만약에 토지 이동이 나오면 여기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완벽한 문장. 그러면 7번에 1번 지문 우리 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문장이 되고요. 2번, 3번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 자주 기출되는 빈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번에 관련돼서는 아직 정답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또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지문, 나머지 지문 보죠. 자, 5번, 4번 지문. 지적소관청 토지이동. 여기 신규 등록은 제외. 왜 제외될까요? 등기 촉탁에서 제외되니까.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여기서 포인트는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점프할 준비해요. 어디로? 등기 촉탁. 맞네요. 자, 5번의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자, 우리 통지식이 배웠죠. 통지 접수한 날부터 며칠 30일이 아니라 며칠 15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틀린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과 관련되어 7번 자체는 가중치로 봐서는 뭐 5개 지문이 모두 중요한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7번 올해도 역시 출제될 수 있는 지문이 5개 딱 대기하고 있네. 그러면 문제 7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잠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자, 여기 뭐가 나왔죠? 토지 이동 종목이 아닌 것. 그렇다면 토지 이동이란 아까 토지의 표시를 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이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잡았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 한번 보죠. 신규 등록 토지의 표시 새로이 정하죠. 분할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네.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변동이 있네요.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지목 변경 지목이 달라졌으니까 등록 전환은 토지의 표시 변동이 있죠. 근데 여기 소유자 변경, 이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라 권리 변경이거든. 그러면 우리 문제 8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토지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 8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9번입니다. 토지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서 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 등기한 것을 증명한 제공의 자료가 아닌 것.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15의 기출문제면서 15의 또 2.5점짜리가 탄생했던 지문이 되네요. 그러면 등기필정 등. 자, 등기 완료 통지서 등. 자, 등기사항 증명서 등. 자, 등기 신청 접수증 근거 자료가 접수증이니까. 그러면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 맞네요.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 아닌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요 4번 대신에 이제 15일 때는 바로 호적 동본이 들어갔네. 호적이 안 되죠. 호적과 관련돼서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우리 소유자 신청에서 등기된 토지, 권리적 측면으로서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걸 골라라 이 문제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 미등기 토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미등기된 토지가 있네. 그러면 미등기된 토지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가신이 되는 거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직권은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 9번과 곁들여서 우리 등기된 토지의 근거자료 한번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정보자료 정답은 4번이 되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이걸 따로 한번 숙지하자고요.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이렇게 한번 문제 25번과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이거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우리가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통지되네. 자, 지적정리 통지와 관련된 문제가 되네. 틀린 것은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가정치로 올해 80% 육박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샘플 문제로 잡아서 잘 정리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문제 1번 보죠.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 지역 일부에 대한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 자, 그러면 지번 변경은 지적소관청이 하잖아. 지적소관청이니까 직권이죠. 그러면 직권이니까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통지.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통지다. 소유자에게 통지해줘야 돼요. 자,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또다시 한번 잡을까? 시도지사 승인. 다시 한번 잡자고요. 전 다시 한번 잡고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전산 자료요. 자,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해서 다 우리 지죠. 자, 그러면 전국 단위와 관련돼서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요 1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번 지문에 대해서 토지의 표시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그건 필요하지 않대요.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니까 여기는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좋아요. 여기 7일이 자 10일이 아니라 7일이죠. 그러면 우리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필요하다 그러면 15일, 불필요하다 그러면 7일이 되죠. 그러면 요 10번의 정답은 몇 번? 틀린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을 보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하게 행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누가 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 독심은 직권이죠. 직권으로 했으니까 소유자는 몰라 알아 몰라. 그러면 직권은 통지 이렇게 이제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통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이미 정답은 2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지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통지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딱 우리가 맞아떨어지죠. 자, 5번에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결정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자,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 여기 직권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통지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10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는 올해 출제 경향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통지 시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해 두시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더 드는 교재 140페이지 문제 11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1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나왔네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토지 등 신청의 특례라고 나왔어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오시죠. 자, 우리가 이제 토지 이동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 A적 측면으로서 도시개발사업 무슨 현재 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몇 자다? 5자다. 그래서 1, 그래서 15일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26회 때 출제돼서 출제 기간 약간 떨어졌고요. 지문으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이 5개 지문을 완전히 섭렵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토지 이동 신청과 관련돼서 곁들여서 그러면 이 지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 사업이죠. 그러니까 누가 신청하죠? 바로 사업의 시행자는 이렇게 연결이 되죠. 사업 시행자 몇 자? 5자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며칠? 15일 우리가 확인할 거고. 자, 그러면 이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이렇게 결정을 한번 해보죠. 자, 모든 토지는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바로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되죠. 자, 그럼 토지를 갈아엎어서 그럼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죠.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여기 시도지사 신고 요게 틀렸네요.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X. 그럼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고요. 원칙은 토지 소유자, A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사업의 시행자, 대신청은 토지 소유자가 대의해서 신청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이 1번 지문의 포인트는 사업으로 끝났다. 사업의 시행자 5자 15일이고 누구한테 신고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에 신고. 그래서 1번은 5가 X가 되겠죠. 자, 2번 지문을 보죠. 도시개발사업의 착수, 변경이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이동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여기 있죠. 사업의 신청자가 그 토지 이동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맞고.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이동은 여기죠. 공사가 준공될 때.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사가 준공된 때. 자, 그러면 3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4번 지문 보죠.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사업의 시행자. 개발사업 시행자는 자 15일 맞아떨어지고요. 5번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을 해서 그러면 파산하면 대타를 기억해야 돼. 대타가 뭡니까? 시공을 보증한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입주예정저당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대표적으로 특례와 관련돼서 26회 때 독자적 문제로 출제 예상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28회 때는 독자적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 5개 지문 중에 하나 아니면 2개 지문이 예상이 되니까 5개 지문 모조리 섭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 11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됐었죠. 자, 12번을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주택 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주택 변경은 이거는 별표가 5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보죠.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 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누구한테? 자, 지적소관청에게 무슨 신청? 이 신청은 요거 작대기 1이죠. 그래서 1개월이고 이렇게 작성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 납부고지. 그래서 납부고지 받은 자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납반 6이죠. 그러면 이걸 그러면 1개월과 6개월을 찾으라는 거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옳은 것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지문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지문이고요. 올해 개정 부분으로서 아주 중요한 2개 지문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눈으로 익히자고요. 1. 그래서 납반 6.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축적 변경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자, 축적 변경위원회는 축으로 시작했대요. 그러면 하는 업무도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요거 하나 잡아두시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심의 의결사항으로서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시도지사 승인 간접적으로 출제된 문제죠.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주 전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문제 봅시다. 틀린 것은 자, 축적 변경 취엇이죠. 축적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거는 대표적으로 청산금에 관한 사항이야. 그래서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자, 축적 변경 이거는 성인은 이거죠. 그래서 반지 축전 이거는 시도지사 승인 사항이지 축적 변경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은 X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청산금 취업과 관련된 거. 청산금 취업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러면 자 1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27의 기출문제로서 시도지사 승인 반지 축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축적 변경 위원회 자체로는 출제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졌고 시도지사 승인이 간접적으로 출제됐으며 시도지사 승인은 매년 간접적으로 2.5점짜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3번 지문과 곁들여서 우리 다시 한번 시도지사 승인 다시 한번 불러봐요. 뭐라고요? 승인 나오면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반지 그다음에 축전 이렇게 잡아서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전산 자료요. 전국 단위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면 13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동의 마지막 기출 문제가 되겠네요. 14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 자, 27의 기출 문제고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지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관식이라고 문제를 풀어 나가보자고요. 지적서 관청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했을 때, 자, 등록사항 정정 나왔네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그러면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 가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84조 제2항에 따라서 토지 이동 정리를 작성한 후 대장인 사용란에 자, 뭐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의 등록사항 정정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뭐 해야 된다? 통지해야 된다. 왜? 지적서 관청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통지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많은 단어가 뭐예요? 등록사항 정정.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예요? 그러면 지적서 관청이 토지의 표시가 잘못했으면 그럼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지체 없이라는 단어. 그럼 충분히 이거는 27의 기출문제지만 이런 감을 풀어서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그럼 충분히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면 우리가 감을 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이제 드드림 프로젝트 뭐예요? 요약집하고 우리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많이 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약집과 기출문제를 병행해서 우리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뭘로 승부하라? 질적으로 승부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양으로 승부하면 안 돼요. 질적으로 승부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이제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다음 지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에서 봐봐요. 자, 그럼 다음 여기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등록사항 대상 토지. 그럼 요 의미 두 개를 잡아냈고, 그러면 나머지는 싹 지워버리자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체 없이 뭐가 됩니까? 바로 지체 없이 정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요 14번 문제도 감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국가로부터 국민으로 나갈 때
국가로부터 국민으로 나갈 때 그럼 빨리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3일, 5일, 7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국민에서 국가로 들어올 때는 기간이 좀 길겠죠. 대표적으로 짧아봐야 30일, 60일, 90일 이렇게 빠져나가죠. 기간에 대해서는 그런 감을 우리가 잡아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는 뭘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가 정답이라고 그랬죠. 기출문제가 꼭 합격이고 기출문제는 곧 감 잡는 기출문제야. 우리가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서 이 감을 잡아나가는 게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출제되는 패턴은 어때요? 일정이 우리가 일정하다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드린 교재 142페이지에 우리 또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42페이지 지적 청량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지적 청량 문제 봅시다. 제4절 지적 청량. 자,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나오는 패턴은 이거예요. 네 가지 패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청량의 대상이라는 게 있고요. 지적 청량의 대상, 요 패턴. 그 다음에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적 청량 적부심사 절차라는 게 있어. 적부심사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패턴, 지적 청량은 네 가지 패턴,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 청량의 대상 별표가 5개, 요거는 별표가 5개, 여기 별표가 5개. 그러면 올해 세 문제가 나온다면 하나, 둘, 셋. 세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지문으로 해서 출제 경향은 떨어졌고요. 그러면 만약에 두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요거 하나 출제되고 요거 하나 출제 오늘 지적 청량 적부 심사는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만약에 세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면 요거 하나, 요 문제 하나 해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는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을 들어가는데 개념을 한번 잡고 들어가자고요. 자, 몇 필지냐? 한 필지. 몇 필지냐? 두 필지.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이게 바로 지적 청량이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개념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이란 대표적으로 확정 특징은 도시개발 사업이 튀어나와야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직에서 그러면 지적 재조사 청량 그러면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라는 게 탄생해야 되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며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바로 뭐냐? 바로 지적 재조사 청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자 1번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청량의 권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네요. 지적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이네. 기준하니까 기초 청량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한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 청량. 그래서 세부 청량으로 구분하며 그래서 그러면 지적 청량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되게. 자,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한다. 21세기. 그래서 여기에서 세기라는 세기 청량 21세기. 그러면 지적 청량의 구분은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구분되며 청량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평판과 전자평판, 경위, 전파, 강파, 사진, 이성 청량 방법에 따르고 이거는 청량 도구죠. 여기에 대해서 전자평판 청량은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다. 가장 최근 도입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서 경위 청량도 자주 출제되죠. 경위 청량은 경이라는 것은 경이 나왔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도 넣고 경계점 좌표도 넣고는 좌표.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 그렇게 작성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번 1번을 읽으면서 그렇게 연결을 해 두셔야 되고요. 지적 청량 수행자가 지적 청량 의뢰를 받을 때 청량 기간, 청량 일자, 청량 수수료를 적은 청량 계획서를 언제까지? 자, 다음 날까지 누가 돼? 시도지사. 여기가 들렸네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표시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요 시도지사가 X가 되네. 그러면 정답은 틀린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은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적정량인과 지적정량 수행자 서로 합의했대요. 합의하면 전체 기간에 합의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한 이렇게 나왔네요. 지적정량 기간은 5일. 자, 그러면 5일이고 정량 검사 기간은 며칠이다. 바로 4일이 됩니다. 그러면 4일은 4자하고 요 4자하고 며칠을 시켜놓으세요. 그러면 4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3번도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지문 우리가 보도록 하죠. 4번 지문이 뭐냐? 4번 지문을 보죠. 자, 지적 공부의 복구. 자, 복구 정량이네. 신규 등록 정량이 되고 등록 전환 정량, 축적 변경, 세부 정량을 하는 경우는 자,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오케이. 지적기준점 절차, 정량의 절차는 그러면 지적기준점 정량의 절차 기준이라는 것은 기초정량이래. 그러면 기초정량의 절차는 이 말이죠. 그러면 계획을 잡고 준비 및 현지 답사에서 선점, 말뚝을 받고 조표를 해서 천량 장비를 가져가서 계산 성과표 작성 순서에 따른다. 맞는 이야기가 되네. 자, 그러면 요 1번,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요 5개 지문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5개 지문 잘 숙지해 달라는 거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문제 2번을 보도록 하죠. 지적기준점 성과와 정량 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 성과와 정량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맞네요. 지적삼각점의 성과를 열람하거나 동본을 발급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잡아두시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지적삼각점의 성과를 열람하거나 동본을 발급받는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개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시도지사 뒤에 뭘 하나 적어놔요.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을 하나 써놔요. 그래서 추가가 됐다라는 거. 지적소관청. 그러면 요 1번 지문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1번은 출제 지문으로서 예상이 되니까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지적삼각점의 성과를 열람하거나 동본을 발급받은 자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빠지고요. 지적삼각 보조점은 지적소관청, 지적동원점 성과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의미를 가져주고 지적기준점 성과 열람 및 동본 발급 신청은 지적정량 수행자 틀렸죠. 이 문제는 감으로 이렇게도 맞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 우리 지적기준점 누가 관리하느냐 이쪽으로 오신다면 기준점은 대표적으로 시지가 관리해. 그래서 시지 의미를 잡아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지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적삼각점 성과는 대표적으로 이제 성과, 그 다음에 이제 시가 관리하고 지적삼각 보조점 성과는 지지가 관리하겠죠. 그러면 다 요거는 모두 통일을 간보 또는 아니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통일화됐다는 거. 간보가 아니라 공보입니다. 공보. 여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틀린 거 그랬으니까 5번이고요. 특히 요 2번 지문에 대해서는 개정된 부분이니까 약간 우리가 추가해서 요 2번 지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는 다시 뭐예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성과 관련서는 아까 대표적으로 시지였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요거는 지적삼각점이 되고 요거는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동원점 이렇게 확인해 두면 지적기준점. 그러면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는 이 문제로 정리해 주시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이죠. 지적정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정량 성과에 대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정량 성과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요거 별표가 5개짜리. 선생님, 이게 진짜 별표가 5개입니까? 예.
여기에 출제 가능성이 또 높아요.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현이죠. 그럼 플러스 경계보건 정량이 있네요. 학정 정량이 아니라 현황 정량입니다. 경계보건 정량이 있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현경이는 이쁘다. 그러면 현경이는 이쁘니까 검사 정량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현경이는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 정량은 신규 등록이 들어가면 돼요.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낙지탕이 돼. 낙지탕이 아니라 연포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정량, 현황이 들어가서 현황 정량, 분할이 들어가서 분할 정량, 등록 전환이 들어가서 등록 전환 정량, 지적 확정 정량, 도시 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그게 바로 지적 확정 정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3번의 정답은 검사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질문을 보죠. 자, 지적 정량의 효는 대상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겠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정량을 하여할 경우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왔네요. 검사가 들어갔다 검사 정량, 경계보건이 들어갔다 경계보건 정량, 현황이 들어갔어요 현황 정량. 이선 기준점은 없어요. 지적 정량의 대상은 13개거든. 그러면 자,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바다로 든 토지의 등록 말소, 말소가 들어가서 말소 정량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번을 보죠. 지방지적위원 심의 얼결사항으로서 옳은 것.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지적위원회는 두 종류가 있죠.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정량, 적부심사. 여기는 적부심사.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고요. 그럼 지적정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지적 기술자의 업무 정지, 처분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요거 지적 정량 기술자의 양성 방안. 이거는 누구의 업무 범위냐? 대표적으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 여기에다 제자를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지적 정량 적부 재심사. 제자가 들어가면 요 5개는 대표적으로 중앙지적위원회 업무 심의 얼결 사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지적위원회로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더드린 교재 144페이지, 144페이지를 펼쳐보시죠. 자, 문제 6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공간정보 구축 및 의뢰 절차, 요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별표가 5개짜리야.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놓고요. 5개 지문 다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한다. 그러면 분할 그러면 지적정량의 대상으로서 누가 되어져? 지적정량 수행자에게 의뢰한다.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이번 지문은 지적정량 의뢰하는 자는 지적정량 의뢰서에 포함된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누가 돼? 지적정량 수행자에게 당연히 제출해 줘야 되고, 자, 요거는 3번에 대해서는 여기는 다음 날까지 누가 돼? 지적소관청. 조금 전엔 시도지사로 장난을 쳤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지문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4번 우리가 봅시다. 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정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정량기간은 5일이네요. 검사기간은 4일 맞네요. 원칙적으로 한다. 자, 지적정량 의뢰인과 지적정량 수행자가 합의하여 그럼 전체 기간의 4분의 3입니다. 요거는 법률에 규정해 놨으니까 외워야죠. 4분의 3, 전체 기간의 4분의 1,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무슨 기간이다? 바로 4분의 1은 정량 검사 기간이 됩니다. 4분의 3, 4분의 1.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정량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 6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문제 7번입니다. 중앙지적인의 이원에서 중앙지적인 심의 얼결에 대해서 재척이. 그러면 재척이라는 것은 뭐냐? 한자로 번이니까 재척 빠지는 거죠. 빠져라. 왜 빠져라?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정확성. 우리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재척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문제 상식적으로 봐요. 이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진적이었거나 공정성이 위배될 가능성이 있죠. 위배될 가능성이니까 빠져라. 이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정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것. 이것도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죠. 이원이 중앙지적인에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놓은 이거는 공정성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1번의 정답, 7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질문. 이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그러면 재척이라는 것은 빠져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민법에서는 재척기간을 배우게 돼요. 재척기간이 곧 법정기간이죠. 법정기간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야. 판사가 판단해 줍니다. 이렇게 이제 재척은 빠져라. 이렇게 이제 의미. 그래서 문제 7번의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을 보죠. 8번.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지적정량 의뢰인과 지적정량 수행자가 합의했대. 합의하면 전체 기간의 몇 분의 3, 4분의 3 정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이 돼. 며칠을 합의했다? 20일을 합의했네요. 20일. 합의했으니까 자, 4일은 4, 4, 5, 20, 5, 3, 15. 그래서 바로 15일. 청량기간은 15일이고 4일은 4, 4, 5, 20. 그러면 요거는 5일이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뭐로 물어봤는지 봅시다. 검사기간을 물어봤네. 검사기간이니까 5일이 되네요. 5일. 만약 청량기간으로 물어봤다면 이거는 15일이 되겠죠. 그러면 청량기간은 검사기간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9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9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9번에 대해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량을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는 이제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자, 문제집을 보면 몇 페이지를 보셔야죠. 자, 145페이지 문제 9번을 봅시다. 자, 그러면 9번과 관련돼서 지문 틀린 것은 자, 지적재조사가 들어갔다. 지적재조사 성명이 되죠. 이번 질문은 지적정량 수행자가 실시한 정량성과에 대한 검사 정량이 되고요. 연속지적도라는 것은 없어요. 연속지적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더드림 교재 기출문제지 145페이지. 그러면 연속 지적도에 대해서는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의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에 정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게 지적 현황 정량이 되고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지 사업 시행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정량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그렇다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지적정량의 대상, 여기에 대해서 지적정량의 대상은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을 보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정량 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적정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한에는 이게 별표가 5개짜리입니다. 지적정량 적부. 그러면 누구를 거쳐가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정량 적부심사 절차는 반드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단단히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더 드린 교재 146페이지 11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1번을 우리가 보죠.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인의 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위원장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하고요. 중앙지적위원은 관계인을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중앙지적인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맞고요. 중앙지적인의 회의는 제재경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경 과반수 찬성으로 개의한다. 시민 자 의결 정족수가 되네. 5번은 위원장이 중앙지적인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장소 및 심의한 건은 7일이 틀렸죠. 5일입니다. 5일 전까지 뭘로 서면으로 등해야 된다. 요거는 요 5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15회 때 2.5점짜리고 27회 때 2.5점짜리 거진 12년 만에 출제된 지문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죠. 요 4번과 5번 지문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요 뭐예요? 바로 4번과 5번은 꼭 정리해주는 정답이 바로 4번과 5번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출제 경향이 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적과 관련돼서 지적 정량이란 다시 마무리하자고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정량으로서 자 지적 확정 정량, 지적 재조사 정량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죠. 그럼 지적 재조사 정량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지적 확정 정량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이요. 지적 재조사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지적 정량과 관련돼서 우리 더드림 교약집에서 우리 지적 정량의 대상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되고, 지적 정량의 의뢰 절차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적 정량 적부 심사 절차 올해 반드시 출제가 되는 1, 2, 3 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적히는 점은 출제 경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기출문제를 다 풀어봤죠. 요 문제들을 60문제를 자꾸 풀어서 반복하긴 하면 순발력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 60문제를 마르고 닳도록 풀고 우리 더드림 교회 요약집을 바로 10번 이상을 읽게 되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우리 12문제 만점을 맞출 수 있으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